제121화 사천 그리고 혈천교의 만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21화 사천 그리고 혈천교의 만행. 복호사 마당은 비교적 매우 넓은 공간이었다. 능히 300여 명이 한 번에 사열이 가능한 공간이었으니 이 공간에 신비롭게 신형이 나타났으며 그는 혈의 무복을 입은 혈천교 혈종단 수석조장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왔는데 그의 두 눈에 네 사람이 쓰러진 모습이 들어왔다. 또한 그 뒤로 10여 명 혈종단 무사들이 호련히 나타나 각자 그들은 신속하게 행동했다. 이 복호사 마당에는 약 10여 명이 흩어져 쓰러져 있었는데 이들은 푸른색 계열의 도복과도 같은 무복을 입은 것이 이곳 청성산에서 유명한 청성파의 무사들이 아닌가. 저벅. 수석조장은 네 사람이 쓰러진 곳까지 걸어가서 멈췄다. 그리고 청성파 이대 제자들의 대제자로 보인 인물의 신형을 발로 건드려 보았다. 툭. 흐흐흐흐. 이 녀석 표정을 보니 완전히 천일취에 취한 몰골이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것으로 보아 이 청성산에 들어오기 전에 사가에서 연인을 만나는 환상에 빠진 것 같구나. 아수라 초원양은 죽은 사람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각자 가장 좋은 시절에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지. 이놈, 여기 쓰러진 청성파 녀석들은 행복한 줄을 알아라. 너희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죽는 줄도 모르고 음부로 내려가니 말이다. 죽음의 행복한 순간이라면 이는 편안한 죽음이지 않으냐? 물론 너희 인육은 이 형님들의 피와 살이 될 것이다. 그러니 또한 너희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거라. 흐흐흐흐. 혈천교 혈종단 수석조장은 득이 만족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한동안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는 청성파 제자들을 보고 혼잣말하였다. 그런데 어라? 청성파의 대제자는 꿈틀거리더니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는 마치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자처럼 바닥을 쓸며 일어나 꾸부정하게 섰는데 그의 서 있는 것이 마치 썩은 고목과도 같았다. 하지만 대제자의 눈을 보라. 그의 눈은 사경을 헤매는 병자의 눈이던가. 그의 눈에 초점이 없었으니. 허허, 이놈 봐라. 강시가 따로 없구나. 영혼 없는 표정이라니. 그런데 아수라 초원양이 부족했나? 아니면 녀석의 공력이 출신이 파경을 넘어선 내가 공부를 가진 녀석인가? 혹시 백독불침의 신체인가? 하지만 녀석의 얼굴과 외모로 본다면 내가 공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아무리 백독불침이라도 우리 아수라 초원양은 독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 도대체 혈천교의 아수라 독혼당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니라 불량품을 만들어 우리 혈종단에 공급한 것인가? 공참부서 녀석들이 장난친 것은 아니겠지. 나중에 녀석들에게 확인해야겠다. 휘청. 쿵. 흐흐흐흐. 역시. 청성파 이대 대제자는 다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흐흐흐흐. 깜짝 놀랐네. 그럼 그렇지. 우리 아수라 초원양은 총각 한 호흡만 마신다고 하여도 화신경의 고수가 아니라면 바로 쓰러지고 말지. 또한 대식국의 코끼리라도 총각 안에 쓰러지고 만단 말이야. 혈종단의 수석조장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을 향해 말한다.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아끼고 아끼는 수를 풀겠다. 이 녀석들을 우리의 숙소에게 데리고 간다. 신속하게 움직여라. 수석조장의 말에 부하들은 얼굴에 미소 짓고 조장을 향해 허리를 숙여 조아린다. 그리고 그들은 허리를 펴고 잘 훈련된 무사처럼 신속하게 행동하여 청성파의 무사들을 둘러맸는데 찰나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린다. 새. 절체절명의 순간인가.
바람 가르는 소리는 파공성이 되어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장렬하였으니 혈종단 무사들은 이 알 수 없는 소리로 인하여 긴장하였으며 이들의 고개는 마치 기계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반복하였고 그 속도가 매우 신속했다. 아마도 이들 스스로 이 소리는 자신들에게 필시 불길한 소리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휘 철퍼더. 휘 철퍼더. 쿵. 혈종단의 무사 다섯이 머리가 뒤로 젖혀졌는데 두 발이 공중에 뜨더니 이들의 신형이 지면에 떨어진 후 나뒹굴었다. 한 번에 5명이 당한 것인데 이들은 지독한 암경에 의해 당한 것 같았다. 현재 5녀석이 바닥에 누운 것은 어떤 공격으로 당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들은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만 느꼈기 때문이다. 아무튼 어떤 시정자빼 후레자식이 당장 튀어나와라. 이미 하늘에는 시간이 흘러서 보름달이 사라졌고 어두운 복호사 마당은 조용했다. 나와라. 수석 조장의 외침은 허무하게 어두운 공간을 울리고 있었다. 에잇, 어떤 개 같은 녀석이. 한동안 조용했기 때문에 수석 조장은 아무 대답이 없어 혼잣말하며 불평조로 말했고 이미 죽었는지 자리에 누웠던 5을 제외하고 나머지 4사람의 혈종단 무사들은 청성파 문화들을 내려놓았으며 검을 빼들어 사주 경계를 하는 듯 신형을 낮추고 주변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잠시 후 저벅. 으잉? 저놈이 누구냐? 저벅. 수석 조장은 어두웠기 때문에 더욱 알력을 돋우었으며 자신에게 걸어오는 한 인물을 보았는데 점차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물이 명확한 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니 저놈이. 저벅. 아미타불. 수석 조장. 불자는 이 깊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무엇 하시는 것이오? 혹시 내 놈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냐? 수석 조장에게 말을 건넨 인물은 이곳 복호사의 주지였던 료호였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오? 지금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내 놈은 눈깔이 없단 말이냐? 저기 쓰러진 우리 애들을 봐라. 수석 조장은 우수를 들어 지적했고 왕대길은 그의 손짓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으잉? 우리 아이들은 이 밤에 암습을 당하여 쓰러졌다. 그렇군요. 아미타불. 휙. 탁. 어쭈? 나의 출소를 막아. 나는 혈발두타 부단주님의 고향 아우요. 그러니 함부로 나의 머리통을 때리면 아니 돼요. 나의 입은 평소 무겁지만 부단주 앞에서는 나의 입이 주체하지 못하오. 이놈이. 나는 이놈이 아니라 이곳 복호사의 주지. 료호요. 그리고 나는 이래만 지나면 정식 혈천교의 교도요. 최소 당신보다는 높은 신분으로 자리할 것이요. 끙. 제길. 나는 처세술의 달인인데 이 녀석만 만나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되니. 수석 조장은 료호의 얼굴을 보며 똥 씹은 얼굴을 하였다. 이를 보고 왕대길은 사람 좋은 얼굴을 하며 말한다. 후후후후. 그런데 저기 있는 푸른색 도복과 같은 복장을 한 인물들은 누굽니까? 그것은 내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후후후후. 알겠소. 그럼 나는 지금 부단주를 만나러 가야 하니 실례하겠소. 재수 없는 땡초 같으니라고. 내 놈을 언젠가는 반드시 갈아 마실 것이다. 흐흐흐흐. 그거 보시오. 무슨이 좋지 않소.
정신 사납다. 속히 꺼지거라. 혈종단 수석 조장은 멸시찬 눈을 하며 료호를 보았다. 너희는 잠시 후면 고금 제일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녀석들 본인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복부 염라대왕에게 달려갈 것이니 말이다. 후후후후. 왕대길은 수석 조장을 보며 조금 불쌍한 눈빛이었으니 그는 스치듯 그를 지났다. 그는 지금 유성문의 명령으로 이곳에 있는 혈종단 단주와 부단주를 불러내라 하였으니 천천히 거들먹거리며 걸었는데 그의 걸음은 결코 보코사 주지의 걸음으로 보이지 않았다. 재수 없는 놈. 수석의 낮은 말에 료 보코사의 주지 왕대길은 고개를 돌린 후 미소를 짓고 다시 걸음을 올겼다. 제길, 귀도 밝아. 그나저나 도대체 우리 애들은 누가 저리 만들었는가? 새 퍼 휘이 철퍼더 쿵 다시 공기 찢어지는 소리가 장시간 장렬하다가 또다시 수석 조장의 부하 남은 4명의 죄다 바닥으로 굴렀고 그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즉시로 긴급하게 삼도천을 건넌 것 같았다. 도대체 이들은 한수에 보내버린 인물은 누구란 말인가? 헉, 수석 조장이란 자는 남은 부하가 없는 것으로 불현듯 공포심이 몰려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두움에서 암격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혈종단 무사들은 아수라 혈기에 특화된 무사이건만 웬만한 혹시 단순한 암경이 아니라 쇠경에 이어서 분경이라면 하지만 쇠경과 함께 분경을 한 번에 쏘아낼 만한 고수가 왜 이곳 보코사에 청성파조차 이러한 현경급 고수는 없을 것인데 부들 수석 조장이란 자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 아수라 혈기란 것은 어떠한 경우나 천하를 떨게 하는 현경 고수가 본인 앞에 등장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이나 심경을 주눅들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천적 유성문의 등장을 앞두고 있었으니 당연히 심령으로 크게 두려움에 떨지 않겠는가. 저벅 휘 수석 조장은 천천히 걸어오는 자의 발걸음 소리에 허리를 돌려 뒤돌아섰다. 그의 두 눈에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신형이 등장하여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으니 누구냐? 저벅 휘 검은 신형은 천천히 걸어오며 우수를 뻗어내었고 어라. 쓱 허허, 혈종단 수석 조장이란 자는 신형이 급히 쏠리더니 발버둥을 쳤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기 시작했다. 도대체가 처 유성문이었다. 바로 어두운 곳의 검은 신형은 바로 유성문인 것이다. 성문의 우수손에 혈종단 수석 조장의 목이 잡혔다. 객. 그리고 수석 조장은 공중에 발이 떠져서 발을 동동 굴렀다. 성문은 일반인보다 키가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컸고 그가 우수를 올리니 당연히 수석 조장이라는 자는 발이 공중으로 떠진 것이다. 그는 지면으로 내려오도록 발버둥 쳤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본인의 100년 넘는 내력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또한 아수라 혈기는 그의 몸속 깊숙이 숨어버렸으니 도대체 힘을 조금도 쓸 수 없구나. 이 자가 무슨 술수를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내가 공부의 진력은 물론이고 아수라 혈기를 밖으로 끌어낼 수 없으니 왜? 괴롭고 고통스럽나? 내 몸을 놔주시오. 그대는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것이오. 무슨 실수를 말하는 것이냐? 나는 대혈천교의 무장이오.
그러니 당연히 당신은 실수하는 것이오. 지금 비록 혈청교는 암약만 하고 있지만 수개월이 지나면 이곳 전 중원의 폐주가 될 것이오. 무림은 물론 응천부도 우리 수중에 있어. 후후후후. 나는 이 땅의 권력과 무관한 인물이구나. 그리고 나는 혈청교와 같은 하늘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인물이다. 내 녀석도 아수라 혈기에 노출되어 마무리되었구나. 나는 사람이지 마물이 아니오. 비록 마인이나 사파로 분류될 수 있지만 나는 엄연히 혈청교에서 중간 간부란 말이오. 허허, 이 녀석. 너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알기론 혈종단 수석 조장이란 신분은 혈청교 내에 그저 소모품에 지나지 않은 신분이구나. 어라? 이자가 나를 아는가? 후후후후. 녀석아, 시간이 없구나. 내 녀석의 부하들이나 보아라. 성문은 수석 조장이란 자의 목에서 손을 놓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는 지면으로 떨어져 내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언가에 매달린 꼬락선이었다. 그는 여전히 발만 허공에서 구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고개는 성문이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갔으니 분명 그의 의지는 아니었다. 우두둑. 그의 목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히 났고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없구나. 저기를 보아라. 휙 펄럭. 유성문은 좌수를 뻗어내었으며 헉, 말도 안 되는 대접인신공이라니. 혈종단 수석 조장은 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는 목이 강제로 돌아간 틈에 고통이 밀려왔지만 지금 성문이 펼친 능공선물로 그가 느끼는 고통은 사라졌으며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기운이 빠지고 말았다. 허허, 그럴 것이 이미 쓰러져 죽어버린 본인의 부하 9명이 공중으로 일제히 오르더니 산매진화인가. 공중에서 지옥염화의 불길이 붙어서 순식간에 산화하는 모습이었으며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